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클라우드 콘솔을 이용해서 우리가 EC2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꼭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리전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고 또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컴퓨터는 서울에 있을 때 가장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이 AWS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저는 EC2를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업은 EC2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 수업은 AWS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EC2를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는 걸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셔도 좋지만 안 하셔도 괜찮고 나중에 EC2 수업을 제가 별도로 제작할 때 그때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EC2를 쭉 보니까 여기에서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인스턴스는 컴퓨터 한 대를 EC2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를 5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인스턴스 5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스턴스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프리티어를 우리가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운영체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마존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 요것은 프리티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여기 쭉 보면은 우리가 지금 윈도우가 필요하거든요. 윈도우 뭐 10이나 이런 거면 좋겠는데 윈도우 서버군에 있는 윈도우 2016을 현재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도 GUI 방식으로 윈도우를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선택하시고 프리티어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사양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 중에 T2 마이크로가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나노는 사양이 더 나쁘지만 쟤는 프리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걸 쓰면 돈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검토 및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컴퓨터는 윈도우 서버 2016이 깔려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 사양이 마이크로고 CPU는 하나, 메모리는 1기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키 페어 선택 또는 새 키 페어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키는 영어로는 KEY, 즉 열쇠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밀번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새 키 페어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해 주시고요. 키 페어 이름은 AWS1이라는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건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런 이름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키 페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아주 굉장히 복잡한 비밀번호가 다운로드 됩니다. 자, 그럼 그 비밀번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비밀번호랑은 차원을 달리하는 복잡한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줘도 안 되고 절대로 노출돼도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키 페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잊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잊어버렸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생성한 컴퓨터, 즉 인스턴스를 복제한 다음에 걔한테 새로운 키를 발급해주면 그걸로 접속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잊어버렸을 때는 다시 똑같은 키는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만 살짝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인스턴스, 즉 컴퓨터 한 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클릭. 자,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인스턴스를 시작 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조금 여러분이 기다리시다 보면은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인스턴스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성을 지시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인스턴스 상태를 보면 pending, 즉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pending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running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게 running이 되면 이제 그 컴퓨터가 실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원격 제어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 만든 컴퓨터를 마치 내 앞에 있는 컴퓨터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컴퓨터를 원격 제어로 접속하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원격 제어를 통해서 만든 컴퓨터에 한번 접속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업은 EC2 수업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우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은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원격 데스크탑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라는 것을 클릭하면 우리가 생성한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파일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의 컴퓨터에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을 하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맥을 쓰고 있는 경우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윈도우를 쓰고 있는 경우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맥을 쓰시는 분들은 검색 엔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데스크탑 맥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생긴 파일이 또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자, 요것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오른쪽 클릭해서 Open with,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우리가 지금 설치한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요거랑 비슷한 화면이 뜰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하려고 한다, 정말 접속할 겁니까? 뭐 대충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계속 또는 Continue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비밀번호는 이전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것이 아니라 이 파일을 그대로 비밀번호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을 업로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암호 가져오기 있죠? 저 암호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이 파일 있잖아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aws1.pem이라는 파일, 저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파일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암호 해독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긴 비밀번호가 생성이 되는데 바로 저 비밀번호가 암호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카피하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면 깔끔하게 저것만 카피가 돼요. 자, 그럼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Continue,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요. 그리고 Done을 누르면 얘가 다시 뜨고 계속하면 보시는 것처럼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윈도우 컴퓨터가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 저는 지금 맥 컴퓨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컴퓨터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를 원격 제어를 통해서 제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Yes 누르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생성한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는 윈도우 10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윈도우 서버라고 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보면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보안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 갖고 자꾸 뭘 물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할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EC2
관련된 본격적인 수업을 할 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윈도우 컴퓨터를 쓰고 있는 분들, 원격 데스크탑 말고요, 자기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인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지금 윈도우 컴퓨터거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라고 뜰 거거든요. 그럼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뜰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아낸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붙여넣기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얘를 누르고요. 그러면 그냥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의 컴퓨터에서 AWS에서 빌린 윈도우 컴퓨터를 원격 제어를 통해서 접속하고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내 옆에 있는 물리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AWS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를 우리는 1분 만에 얻어냈어요. 깨끗한 컴퓨터를. 그리고 그 컴퓨터를 원격 제어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즉, 원격 제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를 빌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지금 이 컴퓨터 있잖아요. 이 컴퓨터는 지금 일종의 그 미터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쓰는 만큼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프리 티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T2 마이크로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얘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중지가 있고 종료가 있습니다. 자, 중지는 말하자면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전원을 끄면 전기세가 이제 안 나가죠? 그리고 데이터는 남아있죠. 자, 종료는 컴퓨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기세가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컴퓨터를 다시 쓸 거라면 중지를 시키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확 줄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발생해요. 자, 종료를 누르게 되면 컴퓨터를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가 되고 동시에 데이터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제가 중지 한번 해볼까요? 중지, 그리고 중지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스탑핑이 뜨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스탑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즉, 여러분이 컴퓨터를 생성하는 데 1분이 걸렸는데 컴퓨터를 끄는데도 1분이면 컴퓨터를 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컴퓨터를 다시 사용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인스턴스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끄면 IP가 회수되고요. 다시 키면 다른 IP가 부여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전에 세팅해 놓은 방법 그대로 접속할 수 없고 접속하는 방법을 다시 재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연결 버튼 눌러서 원격 데스크탑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다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세팅을 다시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다면 오른쪽 클릭해서 상태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terminate예요. 자, 그리고 종료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삭제가 완료가 되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까지 완전히 삭제가 되고 복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EC2에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또 접속하고 삭제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한다, 쓰는 만큼 돈을 낸다, 언제든지 켜고 언제든지 끌 수 있다. 여러분이 이것의 의미를 느끼셨다면,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면 이 수업은 대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성한 서비스를 켜고 끄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AWS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즉, 기능을 켜고 쓰고 끄는 방법을 살펴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은 서서히 하산 절차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은 돈 관리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특히나 AWS는 여러분이 한 번에 수백 개의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자신의 닉네임이 표시되는 부분에 보면 내 결제 대시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요약본입니다. 여기에 보면 Spend Summary, 지출에 대한 뭐랄까 요약판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여기 보면은 중간에 있는 이 부분 month to date라고 되어 있고 밑에 적혀 있는 날짜가 이번 달에 얼만큼 돈을 썼는지입니다. 저는 5.79달러를 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이번 달에는 22.2달러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last mont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전 달에는 25.99달러를 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요것은 EC2, 즉 가상 컴퓨터가 약 50%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우터 13, 이건 도메인과 관련된 서비스인데 저게 이제 반 정도를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0.53달러 정도가 세금으로 발생해서 총 5.79달러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서머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여기 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탈 5.79달러를 썼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어디가? 2018년 11월이. 만약에 이전 달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Expand All 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걸 클릭했더니 AWS의 여러 서비스가 복잡하게 보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적당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쭉 가니까 좀 비용이 크게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1.05달러가 나온 부분이 Elastic Compute Cloud입니다. EC2예요. 즉, EC2를 아시아 패시픽 서울, 즉 서울에서 컴퓨터를 켰는데 제가 켰던 컴퓨터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설치된 컴퓨터였고 그 컴퓨터는 T2 마이크로 인스턴스고 마이크로 인스턴스는 시간당 0.044달러가 지출되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귀하는 744시간 사용해서 계산했더니 10.71달러가 나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저장 장치, SSD나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그거는 0.91달러를 썼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들의 이제 합계를 위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다음 밑에 보면은 US East, 즉 미국 동부라는 뜻이겠죠. 버지니아에서 리눅스 컴퓨터를 역시나 또 한 대 켰고 그리고 그 컴퓨터에 있는 저장 장치까지 해서
요거는 이제 얼마가 들었냐면 8.63달러가 소모됐습니다. 예, 지출됐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서울과 버지니아가 가격이 다른 이유는 컴퓨터의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EC2에서 사용한 걸 다 합쳐보니까 21.05달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우트53이라는 서비스도 썼는데 이 서비스의 총 사용량은 2.58달러를 소비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청구서를 보고 내가 얼만큼 썼고 어떤 부분을 튜닝해야 될지, 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WS에서 돈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하나만 더. 이건 이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 여기 보시면 버짓이라는 것이 있어요. 버짓은 이제 예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버짓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금액을 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EC2는 내가 한 달에 10달러만 쓸 거야 라고 여기다가 얘기를 해 놓으면 10달러가 넘어갈 때 여러분한테 이메일을 보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여러분에게 공지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버짓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WS에서 자금 관리를 하는 아주 간단한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보안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AWS는 아주 편리하지만 편리한 만큼 굉장히 위험한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담겨 있잖아요. 데이터가 누군가가 훔쳐간다거나, 또는 우리의 인프라를 누군가가 장악해서 자기가 그걸 막 사용해서 우리한테 요금 폭탄을 맞게 한다거나, 이런 나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들을 우리가 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를 지키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AWS에서 사용자들과 또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IAM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서비스에 보안 자격 증명 및 규정 준수에 IAM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의 보안 상태를 보면 루트 액세스 키 삭제부터 루트 계정에서 MFA 활성화 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저게 조치가 취해졌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리고 느낌표는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계정은 위험성이 높습니다라는 일종의 경고 표시입니다. 또는 권고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초록색으로 만드셔야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를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말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계정에서 MFA 활성화라는 것을 우리 한번 도입해 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현재 저는 왼쪽에서 AWS의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곧 설명드릴 거고요.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 저는 현재 MFA라고 하는 Multi-Factor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기능을 켜놨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MFA 코드를 또 한 번 물어봐요. 로그인을 했음에도. 그럼 이때에 오른쪽에 있는 OTP, 즉 One-Time Password, 즉 패스워드가 계속 바뀌는 이 값을 241, 750이라고 입력하고 제출을 해야지만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시간 안에 이 값을 입력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값이 달라져 버리고 이전의 값을 입력해도 로그인이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쓸 수 있는 패스워드라는 뜻에서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합니다. 아마 은행 같은 데서 사용하는 걸 본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OTP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게 되면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OTP에 계속해서 변경되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계정이 훨씬 더 안전해지는 것이죠. 자, 이 OTP라고 하는 걸 설정해 봅시다. IAM으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자, 여기에서 루트 계정에서 MFA 활성화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멀티팩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원타임 패스워드라는 이 두 가지를 합쳤다라는 뜻에서 멀티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FA 활성화를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상 MFA 디바이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별도의 전용 기계를 사지 않고도 스마트폰에 앱을 까는 걸 통해서 OT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호환 애플리케이션 목록 참조를 클릭해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상 MFA 디바이스를 사용할 거고 그것에 대한 특징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밑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윈도우 폰마다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추천 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저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자 운영체제마다 OTP 앱들이 있으니까 잘 찾으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OTP 앱을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런 앱이 나오고요.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앱을 실행시켰고요. 자, 다시 이전 화면으로 가면 2번 가상 MFA 앱 및 디바이스 카메라를 사용하여 QR 코드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QR 코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QR 코드에 해당되는 OTP를 오른쪽에 있는 제 스마트폰의 앱에다가 설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을 누르고 여기 보면 바코드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카메라가 켜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OTP QR 코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추가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저 번호가 바로 왼쪽에 있는 QR 코드와 대응되는 OTP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우리가 잘 입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074322라는 현재 OTP 번호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고 그 다음 번호가 나오면 연속적으로 그 다음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682792 이렇게 입력하고 MFA 할당을 하게 되면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MFA가 등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 대시보드로 가보면 루트 계정에서 MFA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기분 좋게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로그아웃하고 우리 다시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 봅시다. 콘솔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올 것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MFA 코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733639라고 하는 저 OTP까지 우리가 두 개의 인증, ID, 패스워드, 그리고 OTP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의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계정이 도둑맞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주 강력한 보안 수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OTP를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AWS를 이용하는 전반적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많은 걸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대미는 AWS를 여러분이 탈퇴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AWS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신의 닉네임이 나와 있는 부분에 내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 자신의 그 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제일 끝에 보시면 Close Account라는 것이 있고요. 그 밑에 뭐라고 막 적혀 있습니다.
자,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즘에 검색이 번역이 잘 되거든요. 번역 기능을 켜고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계정을 닫다를 클릭하면 계정이 폐쇄됩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계정 폐쇄 후 90일 이내에는 AWS 계정을 다시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난 후에는 다시 열 수 없고, 여러분이 등록한 이메일로는 새 계정을 다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러한 사항들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정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AWS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여러분에게 요금 폭탄을 줄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정을 닫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계정 닫기를 클릭하면 계정을 해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계정을 폐쇄한다 라고 하면 계정이 이제 폐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90일 이내에는 다시 열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WS에 대한 사용 방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IT 인프라 중 하나인 AWS의 공통적인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AWS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게 됐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AWS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뒤져보기 시작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 AWS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들이 출시하는 제품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IT 기술의 트렌드가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서비스들의 소식 정도는 구독해 주시는 것이 꽤 유용합니다. 자,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만한 주제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우선 AWS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소개 정도만 읽어보는 것이 건전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나중에 그 기술이 필요할 때 그때 공부하면 되거든요. 너무 깊게 모든 것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가 예제로 살펴본 서비스는 EC2였어요. EC2는 컴퓨터를 통째로 빌려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가 가장 높지만 모든 것을 사용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서비스들은 AWS가 알아서 해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서비스가 S3, Simple Storage Servic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파일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흥미로운 서비스를 조금만 구경해 볼까요? 자, 클라우드 콘솔의 서비스 목록 중에 스토리지, 저장 공간 중에 S3를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자, 바로 여기에다가 우리는 파일을 보관하고 전 세계 누구나 그 파일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버킷인데요. 저는 코딩이라고 하는 이름의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이름의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퍼블릭으로 지정을 하고 다음 만들기.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버킷이 만들어졌고요. 저 버킷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제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은 두 개로 쪼갰는데요. 오른쪽은 제 컴퓨터고요. 여기에 hello-console.txt라는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파일을 제가 업로드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톡 떨어뜨리면 업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hello-console.txt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었고 이제 안전하게 AWS가 이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고 퍼블릭으로 설정이라고 지정한 다음에 공개를 한다는 뜻이죠. 오른쪽 클릭, 자,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주소가 있거든요. 바로 이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전 세계 누구나 우리가 만든 파일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AWS가 알아서 이 규모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쓰면서
트위터를 쓰면서 여러분이 업로드한 이미지가 서비스가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전혀 이 인프라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EC2를 통해서 AWS를 활용해 봤는데 지금 보신 S3처럼 컴퓨터를 통째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만한 주제는 AWS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구경시켜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또 웹을 통해서 또 GUI 방식으로 이 AWS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좋은 방식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런데 이런 클라우드 콘솔이 아니라 여러분이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도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AWS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가 했었던 S3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이 커맨드 라인에서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세팅을 다 끝내놓은 상태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두 개로 쪼개놨는데 오른쪽은 커맨드 라인 환경입니다. 자, 제가 ls라고 해보면 hello-console.txt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디렉토리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hello console.txt 파일을 복사해서 hello cli.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ls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파일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자, 저는 hello-cli.txt 파일을 S3에 커맨드 라인에서 업로드해 볼 겁니다. 화면을 좀 지웠고요. AWS에게 난 S3를 쓸 건데 카피를 할 거야. 뭘? hello-cli.txt를 어디로? S3에 coding everybody로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가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리로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업로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AWS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구경시켜 드릴 것은 AWS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AWS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Node.js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몰라도 괜찮아요. 한국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미리 준비한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main.js라는 파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AWS의 SDK를 로드한다는 코드가 있고요. 그 로드가 끝난 다음에 나는 S3를 쓰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S3의 put은 업로드란 뜻이에요. 오브젝트는 파일이란 뜻이에요. 나는 S3에 파일을 올리겠다. 그런데 어디다 올리겠다? 버킷을 보니까 coding everybody라는 버킷에 hello-sdk.txt라는 이름의 파일으로 내용은 hello s3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겠다. 그리고 그 업로드가 끝난 다음에 coding everybody라는 버킷에 있는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Node.js에게 main.js라는 파일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켜 주세요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업로드가 됐고 그리고 현재 이 coding everybody라는 버킷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좀 복잡해 보이지만 화면에 출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hello CLI도 있고 hello console도 있고 hello SDK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AWS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법대로 다양하게 합성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여행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나 AWS 할 줄 알아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됩니다. 나머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검색하고 또 질문하고 또 사용설명서를 뒤져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자기 추론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또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슬슬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만한 주제의 수업들을 또 준비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 수업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